대탕평, 공생, 국민 행복을 국정 키워드로 박근혜 당선인이 꼽았습니다. 어떤 박근혜 시대가 개막이 될까요? 네, 안양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요? 양복 입은 모습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선거 전에는 제가 이 자켓입니까? 빨간색 유니폼, 네. 야구 점퍼. 야구 점퍼를 입고 왔는데 네. 이제 뭐 저희 선대도 끝났으니까 예. 네, 평상으로 돌아가야죠. 네. 그 점퍼 좋아 보이던데 그 남은 거 좀 있나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야구 점퍼 가지고 기부하는 분들. 자, 어깨가 무겁다 그랬는데 네. 역시 뭐 국민 대통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요. 화두를 어차피 선거 전부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하셨고 100% 대한민국을 외치셨는데 여하튼 과반 대통령이지만 1,400만 표 넘게 또 야권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포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어찌됐든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48%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명백히 또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럼요. 또 당선이 됐지만 사실 이분들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비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단지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실현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네. 그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통해서도 이제 박근혜 당선인을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께서 혹시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서민들에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또 정치 쇄신을 좀 덜 신경 쓰지 않을까 네.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경제 살리기, 서민 위주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해 나가도록 네. 공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정치 쇄신 부분, 특히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정치 예.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인수위원장 누가 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상징적인 인물로서 뭐 호남 출신 인물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경제민주화 예. 쪽 뭐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글쎄요, 그뭐 인사권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지금 언론에서 여러 분야 이제 사실 예측성, 네. 또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다 참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지금 누구다 할 수 있는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박상철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언론에 하마평물 같은 사람이 실제 된 사람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요. 그 합법평 오른 분들은 지금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글쎄요, 뭐 보통-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보면 YS 때도 그랬고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러면은 특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언론이라는 게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지면을 메꿔야 된다. 지금 솔직히 해보시 알지 않습니까? 방송도 방송 시간을 메꿔야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데스크에서 쓰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관계자인데 지금 관계자들이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관계자들도 축축성 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 네. 사람은 어떨까? 어떨까 하면 이제 기자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나온 기사가 대부분 네. 태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솔직히 가려서 보시는 게 낫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상징적인 인물을 세울 가능성은 가장 큰 건가요? 아니, 업무적인 능력을 더 글쎄, 많이 보는 제가 건가요?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예. 대개는 그동안 인수위원장 상징성이 강한 분들이 많았었죠. 예. 이제까지는 또 이제 부위원장이야 그 이제 실무진에서 일을 하고 어디나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예. 조직에서나 그 위원장은 상징성 실무 능력과 상징성을 다 겸비하신 분, 특히 예. 이제 상징성을 많이 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면 많습니다. 국민 대통합 그리고 민생 중에 어느 부분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지금 그만 자꾸 물어볼까요? 어려운 질문 네. 근데 민생 국민 대통합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봅니다. 가야겠죠. 그 네. 부분은 왜냐하면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도 결국 민생을 통해서 그렇죠. 대통합이 가능한 예. 거니까 그것은 어떤 목표와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목표와 과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전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뭐 대변인도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과연 수식어 어떤 아, 점을 예. 강조할까?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이런 네. 것처럼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정부가 돼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대통합 뭐 이런 쪽에 방점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역대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그런 이름이 없었죠. 그냥 그렇죠. 이명박 아주 정부입니다. 특이한 경우였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사실은. 아, 예. 자, 우리가 이름 지었을 때 이제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DJ 정부, 네. 또 이제 참여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름이 물론 그 정권의 성격, 지음, 낙인, 어떤 면에 외부에서 낙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지음인데 네. 스스로가 거기에 매몰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워낙 정권 교체라니 보니까 본인의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참여정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뭐 많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일단 해왔던 선례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게 깨졌습니다. 그렇죠. 네. 또 새로운 선례일 수도 있고 과거로 돌아간 것일 수도 네.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붙인 게 타당한 것인지 붙이지 않은 게 타당한 것인지 사실 그런 이름은 네.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고요. 붙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남들이, 국민들이 주변에서. 붙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 난 이렇다 하는 경우가 노무현 정부랄까 DJ 정부에서 많았었죠.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누리당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 좋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예. 당일날은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예.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상당히 또 그 책임감, 부담을 예.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당의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당에서도 여파를 당연히 받겠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야당발 정계 개편이 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이겼고 또 저희가 지금 국회에 확실한 다수당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뭐 크게 야당의 영향을 저희가 받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야당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거함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박근혜 후보 예. 이제 또 당선인께서 제시했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갈 겁니다. 네. 야당은 이제 거기에서 본인들의 이제 행로를 정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야당은 항상 깨지고 만들고 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네. 예. 보수 정당에 비한다면 이제 그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저희 새누리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예.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진영 내에서 쉽게 그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가 아닙니다. 한 5, 60%, 7, 80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합 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네. 뭐 저희들이 야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저희는 뭐 공약 지키기 위해서 관련법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네. 정말 국민들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야당은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의 역할 또 새로운 야당의 모델을 찾겠죠. 저희들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학재 의원을 필두로 해서 친박, 이른바 그 측근 세력들의 이선 퇴진, 뭐 예. 백의종군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네.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모두가 자기를 버리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네. 네. 자기를 버려야지 또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공간을 또 외부에서 수혜를 채우는 거고 네. 그래서 예. 그런 움직임은 뭐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인생 이제 적재적소 공간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넣는 거 그건 박근혜 후보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또 이학재 의원의 그 충정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공약 실천을 위해서 꽤 많은 돈이 135조 네, 네. 원의 얘기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추정치가요. 네.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도 관심을 모으고 네. 있어요. 저희가 135조 그러니까 네. 박근혜 후보 당선인께서 제시했던 공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135조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계산입니다. 예. 네. 1년에 한 27조 정도입니다. 그렇죠. 27조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OECD가 공고 사항이 예산을 갑자기 이제 증액을 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충당하느냐 할 때 6대 4, 6은 세금을 아끼고 정책을 조정해서 네. 그다음에 4는 새로운 징수, 세원을 발굴해서 보통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공고에 따라서 현재
세금 누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있습니다. 네. 세금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정책이 현재 우리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각종 이름으로 혜택이 되는 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을 통폐합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세원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쉽게 지하경제 부분이라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현재 국민들한테는 큰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저희들이 그걸 135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소한의 증세, 최소한의 증세. 예, 예. 국민들 큰 부담, 서민들 네. 부담 최소한의 받지 않는. 증세로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계부, 쉽게 말하면 우리 서민들 주부들이 쓰는 가계부 쓰듯이 아마 저희들이 세입 세출을 네. 정확히 저희들 제시할 겁니다. 네. 이 공약했던 비용에 관해서. 그래서 예. 그걸 국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한 135조는 충분히 정말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근혜 당선인이 첫 번째 맞닥뜨린 국회에서의 이 어려움, 예산안 처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예. 올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만뒀어요. 네. 뭐 박기춘 수석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긴 하는데 국정 파트너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리고 야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 이것도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야권도 신임 대통령이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첫 해 본인의 공약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선택을 받은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첫 해는 최소한. 그리고 나서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건 야당의 몫입니다. 네. 야당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안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흔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줄 봅니다. 건 다 해줘라. 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놓고 할 수 없이 반대한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기 네네. 때문에 동의해놓고 그냥 기권하고 예. 앞에서 약간 시위 한번 하고 그냥 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건 네. 이면에서는 다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야당이 좀 그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자 이건 이 안은 이렇게 우리 몫이 우리의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의한다 네. 하면 되는 건데 꼭 야당 반대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해석법을 같이 드리면은 네. 야당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고 몸싸움 했다 그러면 진짜 반대한 겁니다. 아. 그런데 야당이 마지막 날 앞에 프랭카드 하나 딱 들고 무슨 예산 날치기 반대한다 프랭카드 거치고 쫙 빠지면 동의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너무 이렇게 쉽게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 박근혜 당선인이 그 당선인 그 첫날부터 네. 그 사강 외교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 그래서 뭐 궁금하거든요. 당선인께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정말 물론 한반도가 위기 아닌 때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예.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지요. 뭐 당장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또 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네네, 있고요. 뭐 미국서 예. 미국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급변 상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한반 둘러싼 주변 국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남북 간의 문제를 이미 떠났습니다. 정말 주변 국가에 모두 협조하에서 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박근혜 당선인께서 네. 이제 그분들을 당선된 다음 날 만났던 것은 그러한 생각, 주변 국가의 협조와 도움, 네.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런 행보를 한 이유가 외교 안보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뽑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행보를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50대들 투표율이 90%에 육박하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불안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안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또 이정희 후보가 이번에 또 굉장히 과한 맞아요. 등장함으로써 예.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집권할 경우에 정말 뭔가 나라가 불안한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50대들, 60대들 투표장을 대거 끌어집어 나왔고 네. 저희의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보는 문재인 후보 차원이 떠나서 굉장히 이제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생각도 헤아려서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뭐 선거에 많은 공식들, 징크스를 네. 깼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분석하기가 그렇죠. 예상이 어려운 네, 선거가 네.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새 정부, 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새누리당의 각오나 자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뭐 박근혜 후보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뢰 정치인, 약속의 정치인입니다. 저희들 일단 박근혜 당선인께서 제시했던 공약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는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누리당 차원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단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생을 챙기는 민생 정부, 민생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안영환 새누리당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